밤사이에 FOMC 9월 금리 인하 결정이 25bp로 이 시장의 예상치와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다만 이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을 놓고서는 이 해석이 분분한데요. 각각의 표현들과 그래서 고용과 물가 중에서 지금 어느 걸 더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건지 저와 함께 보시죠. 우선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어느 것 하나 기본적으로는 놓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고용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싣는 듯한 그런 전반적인 발언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우선 그간 시장이 가장 궁금했던 건 이 물가 잡기와 고용 잡기 중에 어떤 거를 파월이 더 우선시할 것인가 이 문제였죠. 물가에 대한 발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물가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대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물가 목표치에 부합했다. 물가가 어느 정도 잡혔다로 쉽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우려가 크지 않다는 말이 가장 먼저 나왔었고요. 또 이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견조하게 고정되어 있다. 이 앞에 약간 제가 생략을 해놓은 말이 미시간대 심리지수를 제외하면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견조하게 고정되어 있다라는 건데 이번에 최근에 이제 바로 지난주였죠. 이 미시간대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그 데이터 한 가지를 제외한다면 전반적으로 이 장기 인플레이션도 견조하게 이 고정이 되어 있다라면서 시장을 안도시키는 발언을 이어나갔고요. 기본 시나리오는 이 관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단기적이라는 것이다. 이전과 비슷한 발언이 나타났습니다. 관세가 물가에 그렇게 큰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물가에 있어서 약간은 좀 안도를 주는 그런 발언들이 나타났고요. 거기에다가 이 상품 물가가 연내 대부분의 물가 상승을 이끌 것이다. 한마디로 이 상품 물가가 상승을 하는 것은 관세로 인한 것이 가장 크겠죠. 하지만 이게 one-time rise, 일시적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이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은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쭉 누적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물가 안심할 수만은 없지만 그래도 고용에 비해서는 좀 완화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고용 관련된 발언 바로 보실 텐데요. 연준의 이중 책무 관련 리스크는 고용 쪽으로 이동이 됐다. 자, 이게 shift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연준의 두 가지 책무가 바로 물가, 인플레이션 잡기와 고용 잘 유지하기 두 가지가 있겠죠. 그 전에는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부터는 고용을 잡는 데 더 포커스를 맞추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고용자 수 둔화세가 지난 1년간 유의미하게 둔화됐다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용자 수 둔화가 뭐 관세 정책의 영향도 있겠지만 대부분 mostly 이 이민자 수와 경제 활동 참여율이 동반 감소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이 고용 문제는 관세보다는 이민자 정책에 관련된 영향이 더 크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 총평 관련된 이야기를 보자면 50bp 인하, 스티븐 마이란이 단 한 명 반대표를 던지면서 50bp 인하를 주장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광범위한 공감은 없었다. 대부분이 25bp 인하에 찬성표를 던졌고 거기에다가 현재로서는 빠른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 사실 이 발언 때문에 이 시장이 약간은 좀 실망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났긴 했는데 이 파월 의장 특유의 신중한 발언 기조가 이번에도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다음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했다라고도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 인하는 리스크 관리성 인하다. 그러니까 보험성, 선제적 인하지 절대 이 경기 침체의 사후적인 대처로 이루어진 인하가 아니다. 한마디로 현재 경기 상황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전에 발표가 됐었던 점도표 그리고 연준의 경제 전망에서도 올해와 그리고 내년에 대한 GDP 성장률이 6월 대비해서 0.2%포인트 상향 조정된 점까지 보자면은 전반적으로는 고용이 조금 더 위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경기는 아직 안정적이고 이번 인하는 어디까지나 보험성 인하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주된 입장이었습니다. 오늘 나스닥이 하락한 이유는요. 아무래도 엔비디아발 악재가 있었던 탓도 있고요. 자, 여기 관련해서 이 월가의 의견들도 보자면 우선적으로 이 맨 처음에 골드만삭스
셀틱스 사이먼 당구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FOMC 과반수가 올해 2차례 추가 삭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번 인하까지 합치자면 연내 75bp 인하가 가장 유력하고 이제는 비둘기파가 위원회 주도권을 쥐고 있다라고 마찬가지로 조금 더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이어갔고요. 또 라일리 웰스 매니지먼트의 아트 호건 역시 이번에 단기적으로 워낙 기대감이 강하게 반영이 됐기 때문에 루머의 사고, 뉴스의 판단 한마디로 금리 발표 직후에 세론 현상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질적으로 3대 지수가 이 금리 인하 발표 직후에 약간 급락하는 흐름들이 그대로 나타났었죠. 또 이어서 브라이언 제이콥슨 이 NX 웰스 매니지먼트 수석 이코노미스트인데요. 이번에 이 비둘기파적 해석을 수용할지 아니면 이에 대해서 선을 그을지 여부가 중요한데 이 사람은 일단은 이 비둘기파적 해석이라고 다시 한번 이 비둘기파적의 무게를 실었네요. 또 마지막으로 조지 볼이 이 채권 가격은 단기물에 한정해서 좀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연준이 현재 어쨌든지 간에 점진적인 완화 모드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의 분석 역시 단기적으로는 좀 세론, 약간의 급락이 출렁이 나올 수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비둘기파적의 연준이 조금 더 무게를 실었다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FOMC 상황 봤습니다.